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그런데 최신 트렌드를 보여드릴게요. 2월 10일간 자료를 봤더니 월요일, 일요일은 확 줄었고요. 2억 8,700. 금요일에 최대치를 찍고 토요일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말에 영업이 정말 안 된다. 토요일 날 승객 수가 어마무시하게 줄었고 실제로 저는 이거를 특히 강남에서 느끼고 있어요. 강남의 승객들이 정말 많이 줄었다. 기사가 쭉 나오는데 법인 택시 얘기가 나와요. 법인 택시도 개인 택시와 비슷하게 심야 할증 확대와 기본요금 인상 후 영업 건수는 감소한 대신 운송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의 중요성 좀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두괄식 스피치라고 아세요? 두괄식이라는 거는 핵심부터 얘기하는 거, 결론을 미리 말하고 나중에 부연 설명을 뒤에 갖다 붙이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스피치에서 두괄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갈 길 바쁜 현대인에게 핵심을 딱딱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앞뒤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고 듣고 있으면 정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스피치가 이 두괄식 스피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두괄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 업권 발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권력은 재력보다 강하고 마약 같은 힘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권력 누가 주죠?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 사실은 그 이전 고대부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권력은 재력보다 훨씬 더 강한 마약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쥐려고 아웅다웅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과거에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상대편들을 숙청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그 권력을 민주주의에서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권을 줘서 국회의원도 당선시키고 대통령도 당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부재를 50년씩이나 갖고 있었다면서요.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재를 우리가 50년 동안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재 해제한 지 약 4개월 정도 서울 개인 택시가 가장 먼저 부재가 해제되고 지금 지방까지도 정말 많이들 부재 해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재 해제를 어떤 일부 세력들이 자꾸만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니네가 개인 택시가 부재 해제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팀원이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 받아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년 동안 이 부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일제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30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정말 세뇌당하고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고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그 30년 동안의 몹쓸 기억이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 있고, 사실은 뭐 스메끼리, 뭐 야루,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 올려드린 글만 봐도 우리 곳곳에 일제 단어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개인 사업자조차들도 야, 부재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나온다더라, 더라. 실제로 봤더니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개인 택시들이 최대 3%만 더 많이 나와요. 3%면은 여러분 정말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재 해제를 음해하려는 세력, 다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얻은 이 자유인데 이거를 다시 억압하려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 제 영상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리고 다른 자영업들 지금 부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끔 오늘 제 영상으로 반박해보자고요. 두괄식이라며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이유가 일부 법인 택시하고 언론에서 개인 택시 때문에 못 살겠다. 개인 택시가 부재를 해제하니까 우리 먹거리가 줄어들었다. 우리 진짜 못 살겠다. 사실 핵심 그거 아니고 산학금 때문이잖아요.
법인 택시 산업금 줄이면 되지 왜 M1 개인 택시들 괴롭히는데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재가 해제된 이만 당에 다시 부재로 환원시켜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실 반박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제대로 반박해주고 아예 그런 주장은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자, 계속 결론 말씀드릴게요. 부재 해제가 된 이후 개인 택시 시간당 운행 차량 대수는 약 3.5%인 400대 정도더라. 전체 개인 택시 차량의 0.8% 증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재를 해제해도 정말 뭐 몇만 대가 나와서 내가 일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의 몇 퍼센트? 그렇죠. 0.8% 증가 수준이다. 사실 요금이 인상된 2월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막상 부재 해제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굳이 밤에 많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본주의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 택시에게 유리한 스탠스가 있고 불리한 스탠스가 있어요. 두 가지 스탠스 알려드릴게요. 승차난이 해소가 됐죠. 개인 택시들이 일단은 조금이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승차난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 그런데 불리한 스탠스는 나중에 승차난이 또 벌어지면 니네들 부재 해제해도 0.8%밖에 안 나오던데 그럼 어떻게든 나와서 끌어올려야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요금 올려야지. 승차난은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야. 요금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승차난 해결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 요금 올려야지. 야간에 심야요금, 할증요금 올려야지. 그래서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금도 수입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금이 인상되면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만 경제 상황이 너무 최악이라서 승객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세가 더딜 뿐 승객들은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프레임을 부재에다가 갖다 씌우지 말자고요. 우리 개인 사업들조차도 50년 동안 억압받은 거 알아요. 우리 일제시대 제가 아까 비유해드렸는데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우리들조차도 부재 때문에 제가 많이 나왔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2표에서 설명드릴게요. 부재하고는 1도 상관이 없고 요금이 올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부재 해제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카더라 통신 자기만의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페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재에 있을 때 어땠어요? 만약에 오늘 일하는 날인데 누구 우리 사촌 결혼식이 있어. 가야죠. 갔는데 오늘 하루 다 끝났어. 근데 내일 부재야. 그럼 내일 또 쉬어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일하는 날짜가 계속 커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재 해제되니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했더니 개인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법인 택시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시작합니다. 팩트 체크되지 않는 자료들로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이후 오늘 영상에서는 차량 대수가 얼마가 늘었는지, 그 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에는 수입과 시간당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일별로 개인 택시들이 몇 대나 나왔는지 등등의 영업과 관련된 핵심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표 설명해드리고 그래프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료 출처는 기본 출처는 팀원이긴 하지만 이 자료 출처는 개인 택시 조합 대외 홍보부에서 받았습니다. 부재 해제 요금 인상 전후의 개인 택시 운행 대수와 운송 수입 등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1월에 부재 해제가, 12월엔 심야 할증 탄력 호출이, 2월엔 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다고요? 자, 일단은 월별 핵심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작년 11월에는 11월 10일경에 서울 개인 택시가 먼저 부재 해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12월에는 심야 탄력 요금하고 심야 할증 시간이 40%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올 2월 들어서 요금이 인상이 됐죠. 요런 흐름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A는 부재 해제 전이에요. 10월 달까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부재 해제 후 심야 할증 조정이에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까지의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을 냈습니다. 요거가 A고 B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을 보시면 일반이라는 거는 24시간 기준입니다. 여기 나온 일반은 할증, 미할증 포함된 시간의 통계를 봤어요. 첫 번째 뽑아본 자료는 시간대별 평균 차량 대수를 봤습니다. 도대체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를 봤더니 부재 해제 전인 작년 10월에는 시간당 평균으로 약 11,000대가 나왔어요. 서울 개인 택시 5만 대니까 시간당 전체 택시 약 22%가 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뭐라 그랬죠? 그쵸? 11월 달에 부재 해제 후 심야 할증까지 합친 평균을 내봤더니 11,547대가 나왔어요. 자, 이게 400대 정도가 증가한 거고 증감률은 3.5%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요금 인상한 2월 달에 봤더니 11,000대 나오는 차들이 12,000대로 늘어요. 그 부재 해제하기 전인 A 대비해서는 7.6%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B 대비는 약 4.3%가 늘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세요? 부재가 아무리 해제돼도 개인 택시들은 무리해서 일을 나오지 않더라. 특히나 야간 시간에 그렇고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3.5% 수준이더라. 자, 그런데 요금을 인상하니까 택시들이 벌써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요금 인상하니까 공급이 확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더라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살펴본 자료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서울 개인 택시가 평균 몇 건을 운행했느냐를 봤어요. 전체 24시간 평균입니다. 개인 택시들이 약 21,670건을 운행을 했더라. 자, 그런데 부재 해제가 되고 나서는 21,800건, 오히려 건수가 늘었죠. 자, 그런데 기본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2월치 데이터를 봤더니 운행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승객들이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승객들이 확 줄어든가를 봤더니 대략 약 3% 정도가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빈 차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여러분께서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 이거는 중형 택시만의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는 5만 대에 가까운 개인 택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급 택시들 아무래도 매출이 좀 높겠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아니라고 들었지만 벤티하고 대형, 그다음에 모범, 게다가 심야 탄력, 호출, 수수료, 가맹까지 전부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형 택시가 느끼는 데이터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거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영업 건당 평균 매출은 수입은 어떻게 되냐를 보겠습니다. 건당 도대체 얼마를 벌었느냐? 자, 부재 해제 전인 A에는 11,444원이에요. 11,000원 정도를 건당 승객을 올렸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장거리만 가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단거리만 가지 않는데 건당 요 정도가 전체 평균이 그렇더라. 자, 그런데 부재 해제를 풀리고 나서는 건당 11,700원, 약 300원 정도가 늘었고 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요금을 올린 2월 달에는 이것이 12,900원 돈, 거의 13,000원 돈으로 뜁니다. 대략 9에서 11% 정도 평균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아니 무슨 귀신 개나리 뜯는 소리야. 요즘 손님 없는데 매출이 어떻게 늘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요즘 손님 없는데 가 아니고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심야 할증 4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거 몇 프로 늘었는지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엔 심야 할증 구간인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구간만 따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할증 그러니까 20%에서 40% 구간, 뭐 경기도를 가면 60%까지 됐는데 일단은 최대 40%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요금을 보시면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이 됐고 2월 달에 20% 할증 때는 5,800원, 그 다음에 40% 할증 시간에는 6,700원으로 이걸 발표할 때 서울시에서 19%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네 가지 평균을 봤더니 약 12%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이 부분만 따로 했는데 이것이 19%가 되는 것이 아니고 A 대비 B 대비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금 인상된 거는 한 12% 정도 인상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심야 할증 구간 살펴드릴게요. 자, 부재 해제 전에는 12시 전부터 우리가 심야 할증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 건당 평균 매출은 할증 시간에는 14,000원대였다. 전체 평균은 11,000원이지만 야간에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대략 14,400원이었는데 부재를 풀고 나서 심야 할증 조정하고 나서는 16,000원으로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재 때문에 나 못 해먹겠어,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욕심 많은 사람들을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욕심이 상대방을 사실은 파멸로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욕심 때문에 남들은 일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할증 시간에 부재 해제 후 12월 달에 심야 할증까지 이제 도입을 했더니 약 11%의 건당 매출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 요금까지 인상했더니 무려 17,830원. 이거는 부재 해제 전인 10월 달하고 비교하면 19% 정도 인상이 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부재 해제 후 할증 조정하는 비구간하고 따지면 약 8.4%.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님이 없다 해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빈차 대란인데. 그거는 그 시간대만 그런 거고요. 낮에는 또 손님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 24시간 평균 중에서 심야 할증 구간만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시간당 대당 평균 매출을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대당 매출은 시간당 매출이죠. 부재 해제 전에는 28,899원이었어요. 심야 할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낮 시간 아니에요. 밤 시간에는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돈이 1시간당 택시들이 벌었는데, 부재 해제 후 심야 할증 기간인 B구간에서는 3만 1,000원으로 늘었어요. 약 9%가 늘었고, 여기서 기본 요금을 인상했더니 대당 평균 매출이 32,000원으로 늘었더라. 그래서 A 대비해서는 10.48%, B 대비해서는 1.58%가 또 늘어났어요. 아니, 나 이거 동의 못하겠는데. 밖에 빈 차들 못 봤니? 아니 나 이거 동의 못하겠는데 밖에 나갔더니 빈차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는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데이터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티머니 카드 매출 자료를 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가맹들이 싹쓸이 했겠지? 그러면 가맹만 많이 벌었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가맹이 합산된 자료이긴 한데 누군가는 일을 더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갔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부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일을 조금 덜 하셨거나 어떤 그런 특정 구간에 정말 압도적인 빈차 양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노동 강도는 어떠냐라고 봤어요. 노동 강도는 시간당 영업 건수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노동 강도 부재 해제 전에는 A 기간에는 우리가 시간당 한 2건 정도를 심야에 평균적으로 했어요. 2건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부재 해제하고 심야 할증에 들어갔더니 약 1.94건으로 3%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 기간에 막 눈에 불을 켜고 빈차 손님을 다 했으면은 이 사람의 노동 강도는 늘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빈차 시에 옆에 차를 대놓고 휴식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아니면 콜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감소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각자의 생각하기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일개미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피곤했을 수가 있겠고, 이 줄어든 건수 때문에 그 건수를 늘리려고 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그냥 순리대로 일할래 라고 했으면 업무 피로도가 감소를 했겠죠. 이거는 업무 피로도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시간당 임금 수입이 늘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간당 영업 건수가 기본 요금을 인상했더니 또 확 줄었습니다. 대략 10%, 7%에서 10%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는 여러분 요건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손님이 없어진 거죠. 이 요금을 인상했더니 손님이 줄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요거에 대한 결론을 따로 이렇게 요약을 해왔거든요. 이거 결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부재 해제 이후 개인 택시 차량 대수의 증가는 전체 구간 24시간 기준으로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약 400대 증가한 수준이에요. 전체 개인 택시가 5만 대라고 봤을 때 약 0.8%가 시간당 더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미미하죠.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대별 개인 택시 공급량이 실제로 부재 해제를 했더니 3에서 4%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개인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 택시의 수입이 감소한다거나 다른 개인 택시 사업자가 감소한다거나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은 사실과 정말 다른 얘기죠. 이영민 대표. 이쯤에서 질문이 있어요. 법인 택시 수입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법인 택시의 공급과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이 뉴스 한번 볼게요. 그렇지. 개인 택시만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겠지. 법인 택시도 늘었다는 증거 있나요? 자, 여러분 이거는 교통경제신문이고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요금 인상 후 영업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운송 수입은 늘었다.
조합은 개인 법인 공의 운행 상황이 비슷하고 부재 해제가 영향 주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사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법인 택시 얘기가 나와요. 법인 택시도 개인 택시와 비슷하게 심야 할증 확대와 기본 요금 인상 후 영업 건수는 감소한 대신 운송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택시 법인조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5일까지 하루 평균 운송 수입은 34억 1296만 원으로 기본요금 인상 전인 1월 같은 기간 32억 2706만 원에 비해 5.8%가 늘었다. 반면 하루 평균 영업 건수는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했다. 개인 택시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승객들이 나는 저 택시 법인 택시여서 안 탈래, 개인 택시여서 안 탈래 하는 승객은 정말 일부분이고 손님들이 택시여서 타는 거지. 반대로 난 그랜저만 타야지, 소나타는 타기 싫어 이런 손님도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봤을 때 개인 택시의 수입이 늘어났으면 법인 택시의 수입도 늘었고 개인 택시의 수입 운행 건수가 줄었으면 법인 택시도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승차 대란이 있었고 이 승차 대란을 해소하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개인 택시 50년의 이 수건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택시들이 주도적으로 해소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출근 시간에 우리가 승차난도 없어졌어요. 퇴근 시간에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다 같이 심야 시간까지 다 주도적으로 해소한 결과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승차난 해소에 개인 택시가 기여했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여러분 부재 해제 후 전후 시간대별 평균 운행 대수를 아까 제가 살펴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14,000대가 넘어가지 않고 최소는 거의 4,000대 수준이에요. 최소 수준은 우리가 4시, 5시, 6시 승객들이 급감하는 시간에는 대략 4,000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손님이 많은 밤 이제 피크 시간부터 퇴근 시간대까지 해서는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는 이 갭이 위에 이 선이 12월, 1월 자료거든요. 그 전에 10월 달은 부재 해제하기 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재를 풀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이 회색 선만큼이 나왔다는 건데 이 차이 갭이 출퇴근 시간에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특히 출근 시간에 택시들이 많이 나오면서 손님들의 편리성 그리고 승차난은 확실히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고 부재 해제 후에도 대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확 늘지는 못했어요. 이제 출퇴근 시간 승차난을 감소시켰고 승객들이 편의성이 증가됐다라는 스탠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승차난이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말에. 근데 부재 해제했더니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요금이 저렴해서 그렇다니까요. 요금이 저렴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금 너무 늦게 올라요. 4년이 뭡니까? 그리고 요금 너무 늦게 올라요. 4년마다 한 번 오르니까 우리 그 문매 우리가 다 맞잖아요. 요금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올려주시라니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아까 짚어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시간대별 평균 운행 건수도 큰 변화 없이 기본 요금 인상 후에 약 3.7% 감소했다. 노동 강도가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개인 택시 공급량이 증가해서 개인 택시 부재를 환원해야 된다는 일부 법인 택시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뭘 해라?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mind your own business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런 산학금 제도를 손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개인 택시의 부재를 억압하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강하게 반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시간당 영업 건수는 부재 해제랑 심야 할증 실시 후 3% 감소했어요. 그리고 요금 인상 후에는 각각 10.7%, 7.5%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조금 줄었다라는 것이 몸은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조금 덜 피곤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빈차들이 많이 압도적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승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지금 3월 들어서는 오늘 촬영 기준으로 3월 11일이거든요. 날씨가 조금 많이 풀리고 이제는 뭐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제가 주말에 금요일 밤에도 일을 했습니다만 손님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요금 인상 후에도 각각 건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스트레스는 조금 늘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수입은 늘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엑셀 자료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간대별 평균 운송 수입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0월 평균하고 12월하고 1월 평균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쭉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제 2억 4,700만 원이다. 그리고 1월하고 2월 자료가 있고요. 당연히 새벽 시간에는 이제 운송 수입이 높을 수밖에 없고 새벽 4시, 6시에 떨어졌다가 다시 출근길 시간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일별 평균 운송 수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일별로 도대체 언제가 가장 수입이 높으냐? 여러분 요 자료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일요일이 가장 낮죠. 일요일은 왜냐하면은 사실 공급량이 확 줄어요. 차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월요일, 일요일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낮고 일요일 날은 법인 택시들도 많이 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조금 증가하다가 10월 평균 기준입니다. 수요일에는 조금 줄었고 목, 금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최신 트렌드를 보여드릴게요. 2월 10일간 자료를 봤더니 월요일, 일요일은 확 줄었고요. 월요일은 2억 4천만 원 정도, 화요일에 2억 6천, 수요일에 2억 7천, 거의 2억 8천까지 증가하다가 목요일엔 2억 8천 7백, 금요일에 최대치를 찍고 토요일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말에 영업이 정말 안 된다라는 게 저도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10월 수준으로 확 줄었죠. 요금은 인상됐는데 토요일 날 승객 수가 어마무시하게 줄었고 실제로 저는 이거를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특히 강남에서 느끼고 있어요. 강남의 승객들이 정말 많이 줄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제 영상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댓글 환영합니다. 저는 악플도 서슴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뭔가 이제 지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실 테니까 허심탄회한 댓글 많이 달아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